나머지 시간에는 우리 진중권 씨 얘기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너무 즐기셔가지고. 아니 웃지 마. 이제 즐기도 돼 즐겨. 진중권이 서민을 버렸다는 소식부터 한번 전해드려. 이 더맨 새끼들 진짜. 진중권이 서민한테, 그러니까 이 진중권 캐릭터여서 그런 것 같아요. 진중권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그런 것 같다. 서민이 더 주목을 받는 것 같으니까 서민을 적폐로 몰고 당신과 인연을 끊겠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서민 입장에서 고마운 거 아닌가? 인연 끊어준다 그러면? 아 둘이 똑같아. 아, 더맨 더머. 서민 교수와 같이 갈 수 없겠습니다. 같이 안 가. 서민과 결별을 선언한 거는 결국 어떤 불려가는 자리, 강의나 이런 거에서 서로 경쟁 상태가 되니까 수입이 줄어든다라는 게 아닌가 하고 제 한번 의심을 해보는데.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 진중권이 작년 말쯤에 나는 더 이상 뭐 페북 활동 이런 걸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서민이 언론에 회자되는 일이 훨씬 잦아졌어요. 그리고 지금 이 지방선거 보궐선거 판에 와서 다시 또 서민이 약간 좀 줄어들고 진중권이 좀 늘어난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수입의 문제가 아니고 세상의 모든 관심이 다 자기한테 집중되길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돈이 안 되면 그렇게 하겠냐는 거죠. 아니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거 상상 초월하는 게 관심종자도 있거든요. 난 돈도 필요 없다, 관심만 있으면 된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서 물론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저는 모르죠. 근데. 그 최근에 진중권이 김어준 음모론자 방송을 민주당이 밀어줬다라고 했다는 발언 자체가 영남일보의 지방자치 아카데미에서 나온 말인데 그 강에서 한 말인데 여기 아카데미 보니까 여기에서 추구하는 목표가 굉장히 웃기더라고요. 거기에 하나가 수료증이 바로 공천과 당선으로 이어지는 보증수표가 되도록 교육생들의 자질 향상과 인맥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와 어떻게든 연결을 이어주겠습니다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무료도 아니고 돈을 받는 당연히 아카데미인데 얼마인지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오더라고요. 아니, 자질 향상을 위해서 코코메디를 쓸 텐데 싸게 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는 다른 강의를 보니까 거기는 350만 원 정도예요, 강의료가. 근데 이거는 신청한 사람들이 일단 전화 문의를 해야지만 금액을 알려주는데 그게 안 나와 있는 걸 보면 350만 원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 거기에 첫 번째 강연자가 바로 진중권이었다라는 것 때문에 저는 강의료와 내 수익과 직결된 그런 문제 때문에 결별한 게 아닌가라고 의심을 해본 거죠. 돈을 줘도 저는 그 강의는 안 들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식인, 뭐 진보, 학자, 교수 이런 게 있잖아요. 사람은 좋은 시기에는 그 사람의 가치를 판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은 내가 갖고 있는 소신이나 신념은 어려울 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람 되게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회사의 대표야. 근데 갑질해버려. 그 사람은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게 난 평가라고 생각하는데 진중권이나 서민이나 이런 사람들은 깊이가 없는 캐릭터들이죠. 그러니까 TV 같은 데 나와가지고 관심 받아서 뭐 지식인도 아닌 것 같고 아는 것도 없고 어려운 말 쓰면 소위 말하면 레거시 미디어라고 말하면 되게 멋져 보이는 그것밖에 없는 자가 앙시앙내죠. 그치. 그것밖에 없는 자가 어려운 말로 많이 쓴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속이 비어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네. 포장술인데 이제 언론학에서는 그걸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하는 말이 TV는 중학교 2학년 정도 수준이면 다 알아먹게끔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쉽게 풀어서 말하는 게 진짜 똑똑한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말해줘. 신문은 원래 그렇게 만들어져요. 고등학교 2학년 정도 수준이면 다 알아먹게끔 만드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기술인데 속에 든 게 없고 어떤 결이 없다 보니까 자기 확실한 주관이나 결이 없다 보니까 이 이슈에 저 이슈에 막 휘둘리다 보면 가끔씩 진중권의 말은 진중권의 말로 반박해버려요. 이게 이제 간단히 말해서 일종의 사실은 선동가가 저쪽 세력의 선동가로 쓰인 거예요. 지금 진중권은 서민을 선동가가 다 됐다고 선전하겠다고 하는데 저쪽 세력 조선일보나 국민의힘은
진중권이라는 선동가를 갖다 쓴 거예요. 지식인도 아무것도 아닌 거야, 얘는 그냥. 다만 유명 인사다 보니까 이 아이의 페북을 갖다 쓰면서 이 사람 자체가 무슨 대단한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는 진중권이라고 하는 공예를 보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기회주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역사성은 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 내가 좀 짜증나긴 하지만 아무 개념 없이 돌아다니면서 민주당 패는 사람도 나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선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민주당이 조금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선의 때문에 저렇게 선동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진중권 같은 자들은 이런 게 없어요. 자, 역사성에서 우리 역사를 통틀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민주주의 국가로 가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진짜로 국민이 주인 되는 세상이에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왜 돌아가셨습니까? 돌아가신 이면에는 진짜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한테 기대했던 사람들이 실망해 갖고 돌아서서 결국에는 그 당시에 한나라당 등을 유리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민주당을 고쳐 쓰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지금. 왜냐하면 민주당이 아니다라고 돌아서는 순간 이 세력은, 정권은 저쪽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적 지지는 할 수 있을지언정 민주당 자체를 적으로 만들어서 저 세력들을 이롭게 하는 건 반역사성인 거죠. 근데 시류에 휩쓸려가지고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 하면서 바른 말 하는 것 같지만 다 그게 기회주의예요. 내가 왜 이 상황에서 중심을 잡으려고 하겠습니까? 나도 방송 제일 쉽게 하는 방법 민주당 까는 거야. 근데 내가 민주당을 까게 되면 민주당이 모든 것을 부정해야 되고 문재인 대통령마저도 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못 가는 거예요. 제일 쉬운 방법은 남 탓하는 거라니까. 우리의 선동 기술이 부족해서 졌다고 인정하고 민주당이 잘못하는 거 디테일하게 그것만 까면 돼. 왜 전부를 부정하냐고. 그래서 아까 말한 유튜브 등에서 선거 끝나자마자 민주당 탓으로 돌렸던 사람들 자체가 진중권화 될 가능성이 높은 거야. 난 그래서 그걸 핵심을 보고 있는 거라고. 민주당 잘못했는데 자기들 말 안 들어주는 것 같아. 나중에는 민주당 까가 돼. 그 민주당 까가 누구를 이렇게 한다? 국민의 짐을 이렇게 한다. 역사성도 결도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잘못한 건 맞으면 비판할 수는 있지만 그 비판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쪽 사람들한테 공격을 받으니까 저쪽으로 넘어가가지고 이쪽에 대고 총을 쏴대는 것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기회주의적인 것 뿐이지. 그러니까 진중권은 좀 유명한 똥파리죠. 그러니까 정말 소위 말하는 똥파리, X파리. 요즘은 똥파리라고가 아니고 파리도 종류가 다분화돼가지고 이 X파리들이 말 그대로 이렇게 민주당에 대해서 자기네들 마음에 안 드니까 조금씩 까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포유류에서 곤충이 돼 있는 기적을 만든 자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진중권이 진짜 이 배은망덕한, 내가 그 이야기 잠깐만 좀 하고 끝낼게요. 동양대 소개해준 사람이 정경심이야. 백수로 살고 있으니까. 그러면요, 자기 깐에는 대단한 어떤 양심? 진중권이 판검사라면 그거 이해해요. 근데 최성애랑 관련해가지고 정경심 교수나 조국 장관한테 등에 칼을 꽂았잖아. 그런 캐릭터는 세상에 제일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방송으로 이야기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이런 이야기 해줄 만한 건수가 엄청 많아요. 여러분 다 알만한 사람들. 인간이 안 된 자가 세상을 어떻게 바꿔요? 최소한 이런 거 있잖아. 내가 저 새끼가 우리 쪽이 아니고 저 국민의 짐이어서 비판하는데 인간적으로 가끔씩 괜찮은 사람들이 있어. 사람의 도리가 된 사람들. 야, 진짜 저건 인간 됐다. 인간이 안 된 자들이 정치판에서 뭐를 해? 누구 말처럼 조국 장관 때문에 국회의원 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조국 장관 이름 걸고 반성을 해버리면은 그게 뭐가 되냐? 그게 진정권하고 뭐가 다르냐 말이야. 조국 장관이 알고 봤더니 진짜 범죄자들아 하면 모를까?
자기들도 알잖아. 검찰이 사모펀드 등 권력형 비리로 몰려다가 안 돼가지고 입시비리라는 걸 가져왔더니 막상 딱 까봤더니 죄도 아닌 걸 죄로 만들어버리는 기술을 시전했다나 그러면 내가 국회의원들이라고 하면요. 조국 장관이 갖고 있는 이 억울함 풀어주겠다고 하는 게 훨씬 더 인간적이지. 정치인으로서도 따르고 싶고. 이 타이밍에 1심밖에 안 끝났는데 민주당 국회의원 몇 명 등이 나서가지고 우리가 조국 지키려고 했던 거 잘못됐다라고 사과를 하면 그거 판결문에 영향 줍니다. 조중동이 잘만 선동하면. 꺼내지 말아야 될 타이밍에 꺼내지 말아야 될 말을 꺼내놓고 나서 뭔 지지를 해달라고 그래? 아니 유튜버들도 마찬가지야.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보면 희한한 사람 엄청 많아. 말을 내가 안 해서 그렇죠. 진짜로 입만 열면 죽을 수도 있는 사람도 있어. 왜 말 안 하는 줄 아세요? 사람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게 사회적 구조적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들 진짜 못돼 처먹었어. 그거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어쨌건 진중권은 정말 내가 봤을 때 인간으로 하기 좀 어려워요. 얘는. 도대체 태영처럼 뭘 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직무유기 계속 하실 겁니까? 자꾸 채팅창에 태영청은 일 좀 해라 이러는데 정말 찔립니다. 괜히. 그러니까 내가 진중권을 마지막에 가져온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진중권이 왜 이렇게 삐뚤어졌는지 알면 여러분들 이해를 하실 거예요. 문재인 정부 비판 잘못했다가 더 공격을 받으니까 더 삐뚤어진 거야. 민주당 국회의원들 그러지 말란 법 있어? 인간은 내가 한 말을 맞았음을 증빙하려고 하는 존재인데 더 삐뚤어져. 그럼 180석이 나중에 깨질 수도 있어. 이 시작점일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비판하는 겁니다. 잘못 생각하지 마라. 오판이고 정치 쥐뿔도 모르는. 최소한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민주당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야. 왜 당이 깨지고 왜 뭐가 망가지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말 조심하는 거야. 어떤 때 선거도 안 했던 애들이 한 10년 만에 이쪽 편 진영 끼어들어가지고 어설프게 정치 비평하면 그게 다 맞습니까? 어떻게 정권이 망가지고 어떻게 망해가는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말이 조심스러운 거야.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 나름대로 대표성 갖고 있다는 유튜버들 하는 짓 보면 지금 어쩔 땐 역겨워 진짜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사람들 선통에 시원한 말만 쏟아내면 그게 정치라고 생각 아니야. 거기 선동돼가지고 죄 없는 새날 방송에 와서 악플 달고 가냐고. 정치를 모른대. 뭘 몰라 이 새끼들아. 니들이 진중권과 뭐가 달라? 마칩시다. 똑바로 하란 말이야. 아니 뭐해요 도대체?